왜 술 마시면 우울해지는지 정말 궁금하셨군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이야기예요. 금요일 밤 친구들과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밀려오는 그 묘한 공허함과 우울감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평소에 말 못했던 속마음도 털어놓고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것 같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왜 다음날 아침이면, 아니 때로는 그날 밤 술이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이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때문이에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이 뇌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대량 분비시켜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동시에 세로토닌이라는 또 다른 행복 호르몬도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이 때문에 술 마실 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행복이 인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뇌는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갑자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는 이거 너무 많은데? 하면서 반대작용을 시작해요. 술이 분해되면서 이 행복 호르몬들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평소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요. 더 심각한 건 GABA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예요. 술은 처음에는 GABA 수용체를 자극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줘요. 그래서 술 마시면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술이 깨면서 GABA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이게 바로 술 깬 후 찾아오는 그 불안감의 정체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직장인 김모 씨는 매주 금요일 회식 후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우울해진다고 해요. 어제 그렇게 즐거웠는데 왜 이럴까 싶으면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감정에 당황스러워해요. 대학생 박모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항상 내가 어제 뭔 말을 했지? 라며 후회와 함께 우울감에 빠진다고 말해요. 이런 현상은 특히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요. 술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마치 빚을 내서 잠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잠깐의 행복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죠. 게다가 술은 우리의 수면 패턴도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요. 렘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다음날 몸과 마음 모두 피곤해져요. 피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증가하죠.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도 문제예요. 이 물질은 두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숙취의 신체적 증상들 마이너스 두통, 메스꺼움, 탈수 등도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술과 함께 각종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자신의 숙취로 찌든 모습을 비교하게 되고 어제의 실수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또한 술을 마시는 환경도 영향을 미쳐요. 혼자 마시는 경우에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증폭되고 여럿이 마셔도 집에 돌아가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더 외롭게 느껴져요. 술자리에서의 인위적인 친밀감과 현실의 관계 사이의 괴리감도 우울감을 부추기죠.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술 마신 다음날 우울해져서 또 술을 찾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알코올 의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술 마신 후 우울해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에요.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이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적당히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술을 마시기 전에 충분히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천천히 마시고 무엇보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운동,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진솔한 대화, 좋은 책 읽기, 영화 감상 등 건강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가능해요. 술 없이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보세요. 그러면 술을 마셔도 의존하지 않고 진짜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술 마신 다음날 찾아오는 우울감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이거구나. 예상했던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술 마시면 다음날 우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우울감의 강도도 줄어들어요. 우울감 자체보다도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이상한 건가? 같은 자책감이 더 괴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2차적인 고통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숙취도 더 심하고 우울감도 더 오래 지속돼요. 반면 술을 잘 받는 체질이라고 해서 우울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게 되면서 우울감도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달라져요. 20대 때는 술 마셔도 금세 회복됐는데 30대가 넘어가면서 숙취도 오래가고 우울감도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이 더 빨리 취하고 숙취와 우울감도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는 체구의 차이도 있지만 호르몬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요. 특히 생리 주기에 따라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도 해요. 생리 전 기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평소보다 우울감에 더 취약해지는데 이때 술을 마시면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패턴을 경험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죠. 계절과 날씨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 술을 마시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햇빛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알코올로 인한 세로토닌 감소까지 더해지면 우울감이 배가 될 수 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월요병과 술의 관계도 주목할 만해요. 주말에 술을 마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 원래 있던 월요병의 알코올로 인한 우울감까지 더해져서 더욱 힘들어지죠. 주말은 왜 이렇게 짧지? 하는 아쉬움에 술로 인한 기분 저하까지 겹치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져요. 사회적 압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 취급을 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어요. 억지로 마신 술은 더욱 우울감을 증폭시키죠. 특히 직장 회식이나 접대 자리에서는 더욱 그래요. 원하지 않는 술을 마셔야 하고 상사 눈치도 봐야 하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걸 알면서도 마셔야 하는 상황들. 이런 스트레스가 겹치면 술 자체의 우울 효과와 상황적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더욱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죠. 요즘에는 혼술 문화도 많이 늘었어요. 혼자 집에서 마시는 술은 어떨까요? 혼술은 사회적 압력에서는 자유롭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혼자 마시면 자제력이 떨어지기 쉽고 우울한 기분을 달래려고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혼술을 하면서 SNS를 보거나 과거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같은 생각들이 술과 함께 더욱 증폭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같은 술을 마셔도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다음 날의 우울감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신 술은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덜하고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나 억지로 마신 술은 우울감이 더 심해져요. 이는 술을 마실 때의 정신적 상태가 뇌의 화학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마음으로 마시면 엔돌핀 같은 천연 진통제와 행복 호르몬이 함께 분비되지만 우울한 마음으로 마시면 이런 긍정적인 화학 물질의 분비가 적어져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만 마시기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할 때는 술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정말 즐거운 순간에만 술을 곁들이는 거죠. 그러면 술과 행복한 기억이 연결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어요. 음식과의 조합도 정말 중요해요. 공복에 마시는 술은 흡수가 빨라서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기분 변화로 이어져요. 반면 충분한 안주와 함께 천천히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가 완만해지면서 다음날의 우울감도 덜해져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는 도움이 돼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같은 음식들은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트립토판을 공급해줘서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반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은 숙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술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맥주, 소주, 와인, 위스키 각각 다른 성분과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요. 맥주는 상대적으로 알코올 농도가 낮지만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변화가 클 수 있고 소주는 높은 알코올 농도 때문에 간에 부담을 많이 줘요. 와인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른 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울감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와인의 타닌 성분 때문에 두통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독한 술은 소량으로도 강한 효과를 내지만 그만큼 다음날의 반동도 클 수 있죠. 칵테일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설탕과 과일 주스가 많이 들어가면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켜서 기분 변화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달콤한 칵테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알코올의 조합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서 더 큰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저녁 늦게 마시는 술은 수면에 더 큰 영향을 미쳐서 다음날 우울감이 더 심해져요. 반면 점심시간이나 이른 저녁에 마시는 술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요. 하지만 낮술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하죠. 주말에 마시는 술과 평일에 마시는 술의 차이도 있어요. 주말에는 다음날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평일에 마시면 다음날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어요. 내일 회의가 있는데 왜 마셨을까 같은 후회와 함께 우울감이 더 심해지죠. 술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해요.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일반의 약품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각종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알코올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영양제 먹는데 술 마시면 소용없겠네라는 죄책감도 우울감을 더하죠. 운동과 술의 관계도 흥미로워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운동했으니까 술 마셔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운동 후 술을 마시면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근육 합성도 저해되고 운동으로 얻은 엔돌핀 효과도 상쇄되면서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술 마신 다음날 운동을 하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탈수 상태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도움이 되죠. 잠깐 술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술 마신 다음날의 후회와 우울감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날 어제 내가 뭐라고 했지?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라며 걱정해요. 이런 사회적 불안감이 알코올로 인한 생리적 우울감과 합쳐지면서 더욱 심한 우울감을 만들어내죠. 특히 SNS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술 마신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나 올린 글을 다음날 보면서 왜 이런 걸 올렸지?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시간으로 모든 게 기록되고 공유되는 시대라서 술김의 한 행동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일십이나 안익 같은 것들도 술 마신 다음날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요. 어제 보낸 메시지에 왜 답이 없지? 혹시 이상한 말 했나? 같은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울감이 더해지죠. 이런 상황들을 피하려면 술 마실 때 미리 주의사항을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술 마시면 휴대폰 안 보기, SNS 안 하기, 중요한 연락 안 하기 같은 규칙들을 정해두면 다음날 후회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술 마신 다음날의 우울감이 며칠씩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순한 숙취를 넘어서 심각한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더욱 그래요. 알코올 의존은 서서히 조용히 다가와요.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술을 찾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올바른 음주 습관을 기르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 마신 다음 날을 위한 회복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영양가 있는 음식, 좋은 음악 듣기, 따뜻한 샤워 등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아두면 우울감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술 마신 다음 날의 우울감 때문에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술만 마시면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은 생각들은 오히려 우울감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대신 정말 효과적인 해장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수분도 보충할 수 있어요. 바나나나 아보카도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도 도움이 되죠. 콩나물국이나 북어국 같은 우리나라 전통 해장국들도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도 알코올 대사를 돕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술 마시기 전에 미리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거나 다음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술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이 부족할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우울감이 더 심해져요. 반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쳐요. 생리 전 일주일 정도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이미 우울감과 불안감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술을 마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은 당연히 술을 피해야 하지만 수유 중인 엄마들도 주의해야 해요. 알코올이 모유로 전달될 수 있고 엄마의 우울감이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나이대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20대는 회복력이 빨라서 하룻밤 자고 나면 대부분 괜찮아지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회복 시간이 길어져요. 40대, 50대가 되면 숙취와 우울감이 며칠씩 지속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신진대사 저하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 남성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우울감에 더 취약해져요. 여기에 알코올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갱년기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데 술까지 더해지면 감정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요. 이 시기에는 술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해요. 직업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 마이너스 의사, 변호사, 교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 마이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술 마신 다음 날의 우울감이 업무 스트레스와 합쳐져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경우 어제 술 마셨는데 오늘 실수하면 어쩌지? 같은 불안감이 더해지죠. 반대로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술 마시면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미신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알코올이 장기적으로는 창의성을 해치고 우울감을 증가시켜요. 은퇴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다 보니 낮부터 술을 마시게 되기 쉽고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려고 술을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음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시험 스트레스나 취업 걱정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럴 때 마신 술은 더욱 심한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해요. 성장기의 뇌는 알코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울증 발병 위험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미성년자 음주는 불법이니까 죄책감과 함께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술을 완전히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음주는 사회생활의 일부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명하게,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아는 거죠.